이번 주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는 뭐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파트 2라는 이름을 정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파트 2는 진주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이 뭘까요? 뭐 익히 알려진 바지만 왜 만들었을까요, 이걸? 저는 그 뭐 설립 취지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뭐 뻔합니다. 지역 문화 창달과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그 지역 문화 단체 기후 지원 뭐 그거를 통한 지역 문화의 발전 그런 게겠죠. 대체적으로는 그런 뭐 뻔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진주문화관광재단 이걸 다루면서 이 진주의 문화를 지배하는 이 공공 권력에 대한 이 공공 권력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 3년을 이제 맞았고 그런 그 3년에 대한 평가는 뭐 아직 제대로 없지만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민간 재단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하던 사업들을 상당수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가져가 가지고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걸 민간 단체가 수행하던 사업을 뭐 강탈한다, 뺏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강 PD가 그거는 그 사실상 실적의 누님은 공공 영역에서 공공 영역의 블랙홀에 무차별적으로 흡수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실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진주시 출연기관이긴 한데 성과 지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과를 내야 그다음 미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성과 지상주의에 매몰되다 보면 어떤 주장을 펼쳐하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 안정적 지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곧 저는 공공 권력이 진주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너무 세나요? 많이 만들어질 때 이 재단이 설립할 때 이미 예상됐고 우려됐고 걱정됐고 뭐 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게 사실로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건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다 우려했던 상황이고 그 지금 이제 이게 서서히 지역의 민간 부분의 단체들 내지는 뭐 문화인들과 내지는 예술인들과 축제인들 마찰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는 이미 예정됐던 거다. 이렇게 설립 당시 예정됐던 부분이고 뭐 걱정되었던 게 이제 현실화되는구나, 가시화되는구나를.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씩 좀 한 몇 가지 이제 뭐 그럼 어떻게 해서 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느냐. 사실 그 이번에 지난 그 10월에 우리 진주 난강 유등 축제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할 때 그 대한민국 등 공모 대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전국의 이제 등 제작자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이제 상금도 주고 이제 전시도 하고 하는 대한민국 그 등 공모 대전이 있는데 이걸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던 걸 지난해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그걸 뭐 뺏어갔다, 강탈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진주시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불꽃놀이하고 드론쇼 보셨죠? 네. 그것도 지난해까지는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산을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시가 줘버리는 바람에 올해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불꽃놀이하고 드론쇼를 했습니다.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이나 불꽃놀이나 뭐 드론쇼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주난강 유동축제를 대표하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했던 대표적인 행사들이거든요. 이런 행사들을 갑자기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넘겨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진주농계제 이야기입니다. 진주농계제는 우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진주문화원에서 여러 단체를 거쳤죠. 여러 단체를 거쳤고 주관 단체가 그다음에 처음에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다가 그렇죠. 문화원 진주문화원으로 넘겨갔고 여성 단체 또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거쳤는데 여성 축제다 이래가지고 여성 단체들한테 또 맡겼다가 또 문화원으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또 다시 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왔죠. 주관 단체가.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제가 본부장님에게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뭐하는 단체일까요?라고 질문을 드렸던 이유와 딱 맞닿는 지점이거든요.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문화인, 예술인, 축제를 하는 부분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축제를 주관하는 주관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지금 와가지고는 농계제도 하죠. 여러 가지 등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민간 단체에서 해왔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뺏어 와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의 성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공예인 협회가 진주 공예인전을 비롯해서 4개 사업에 8,4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예주관이라는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데 이 진주문화관광재단 자체에서 국비 1:1 매칭이다 보니까 2억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주시의 1억 예산을 확보도 하지 않고 공모를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덜컹 당선이 되니까 1억을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주공예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공예주관이니까 진주공예인협회 예산 8,400만 원을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상 강탈이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는 진주공예인전하고 기념품 경진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소 2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행사들인데 하루아침에 이걸 뺏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강탈해 갔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진주공예인협회에서 뭐 허락을 했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죠.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 3년 이후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축제인들 하는 축제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민간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공모사업이라는 명목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이게 과연 진주문화관광재단이 해야 될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생길 때 운영 조례가 있을 뭐 있든지 정관이 있을 거예요. 정관 재단이기 때문에 정관 있죠, 당연히. 정관에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정관에 이게 지원 조직인지 실행기구인지를 명확히 봐야죠. 봐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주관 실행하는 실행 조직인지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실행 조직이면 지역에 있는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재단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이면 지역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출을 하고 지역의 새로운 축제를 창출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실행 조직이죠. 예, 실행.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민간 단체라든지 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을 가져와서 대행하는 단체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 조직이면 예를 들어서 관광재단이니까 그럼 관광 분야에서 어떠한 지난 3년 동안 실적을 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로 무슨 축제를 가져온 게 없어요. 만들어낸 것도 없고 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계 개우 문화재 야행이나 드론쇼 같은 이런 그 정부 공모사업 받아와갖고 하는 실행 이런 거 정도밖에 없죠.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그런 거 예산 18억 받아와가지고 그걸 그냥 지역에서 하는 그냥 행사 그 진행 단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역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 보조금도 한정이 돼 있고 출연금을 주는 것도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문화관광재단 자체가 내년 예산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직원들이 상당하고 직원들 최소 22명이죠. 예산도 상당한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 41억 올라갔죠.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이 조직이 없을 때는 네. 진주시가 직접 했나요? 다 했죠. 다 민간 단체들에서 했죠. 다 민간 단체들 하는 걸 관광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쪽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그동안은 그럼 진주시 문화관광계 네. 과는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러면 그건 문화관광재단을 주관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이 없을 때 문화관광재단이 없을 때는 진주시가 직접 했단 말이죠, 그죠? 지원 지원 사업이나 담당 부서에서 했죠. 그럼 담당 부서는 일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똑같죠. 그 부서가 없든지.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문화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문화관광재단 내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예산 나눠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주시에서 운영하던 문화진흥기금 풀 예산 가지고 연간 150팀 이런 식으로 돈 잘라서 나눠주고. 그 본래 진주시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럴 것 같으면 문화관광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단계만 한 개 더 늘렸다 이런 그렇죠. 이제 옥상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뭐 팀장을 비롯해서 주임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제약들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옥상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상대적으로 모든 비난을 누가 받냐면은 문화관광재단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나눠주는데 돈 못 받은 사람들 욕을 옛날에 진주시에 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욕받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것도 좋지만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축제를 새로 만들어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우리가 뭐 관광도시, 축제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맨날 하던 것만 가지고 지금 생색만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진주문화관광재단 안에 장이도시 팀이 있습니다. 네, 본부장도 아시겠지만 내년에 진주시가 행정조직 개편을 한다 그러죠. 거기 보면 지금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진주시에도 문화유산과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문화유산과가 하나 생기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전종현 의원하고 아마 그 하는 내용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문화유산과 내에 장이 공예 장이도시팀 이게 이름이 유네스코 장이도시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문화관광재단 내에 장이도시팀이 있습니다. 그 저는 아직까지 이걸 왜 이렇게 과를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진주문화관광재단 안에서 장이도시팀이 하던 공예 비엔날레를 내년에는 진주시로 가져간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맡고 있던 재단 쪽의 사람들은 뭐 하나요? 그럼 장이도시 팀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공예 비엔날레 지난해에 공예 비엔날레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마 2년만 한 번씩 하니까 민속예술 비엔날레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엔날레 민속예술 비엔날레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아직 알 길이 없고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예 비엔날레를 진주시에서 한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가 됐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진주시 의회에 그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예, 거기에 진주문화관광재단 안에 장이도시팀에는 예산이 한 4억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공예 비엔날레를 내년에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그 공예 비엔날레를 하는 조일상 총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하셨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명예 진주 시민인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주시장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예 비엔날레를 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장 내년에 가보면 진주시가 문화유산과 안에 공예 장애도시 팀을 따로 만들고 그러면 그 팀이 또 이 공예 비엔날레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공예 비엔날레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정말 닭 쫓던 개 쳐다보는 게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행을 시키겠죠. 실행을. 실행 단체를 하는 거죠. 실행 단체겠죠. 그러면 진주문화관광재단 안에 창의도시 팀이 지금까지 공예 비엔날레, 미술예술 비엔날레 어쨌든 간에 해왔단 말이죠. 어차피 해왔다는 게 실행 단체로 해왔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그 안에 창의도시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하는 역할이 그냥 예산을 가지고 예산은 어차피 진주시로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출연금으로 재단이 받아가 하는 거죠. 그럼 받으면 실행을 했다. 실행단체네.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지원 조직이 아니고 실행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맞지 않다. 저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안에 창의도시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관광재단 안에 있는 다른 4개의 팀 중에서 3개의 팀은 어떠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입장이지만 창의도시는 이미 우리 의장도시 됐고 그냥 그 목표를 실현한 단체거든요. 창의도시라는 게. 그런데 이런 조직이 진주문화관광재단 안 내부에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현재 다시 또 어쨌든 간에 3, 4년 동안 잘 해오는데 다시 진주시에서 이 공예 비엔날레는 우리가 하겠다. 또 가져가고. 그러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을 대하는 진주시가 과연 이런 게 맞느냐는 거죠. 그 조직위원회가 물론 바깥에서 정병훈 교수나 도와주는 지원 조직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의 현 창의도시 팀과의 연관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잘 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식의 행태는 없어야 된다는 게 맞죠. 진주문화관광재단 실컷 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버리고 주고 싶으면 하기 싫은 거 다 줘버리고 지금 대척광장 진주대첩 역사공원 안에 하모샵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익 사업이고 어떠한 행태로든 그게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진주시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팀장이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진주시의 손과 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지적을 좀 정말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미 이 문제는 진주 문화관광재단이 설립할 때 네. 문화를 지켜보거나 우리 언론계에서 깊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과연 이게 진주문화예술재단 59년 60년 역사에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 할 때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봉합이 되느냐 통합이 되느냐 어떻게 하다가 지금 아직 이 상태로 왔는데 앞으로도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될 문제죠. 이게 계속 되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공예 비엔날레를 진주시가 하겠다라고 만약에 했고 진주시가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진주시가 하면 내가 실행은 또 조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나 실행은 내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겠지요. 아닙니다.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어. 그 조일상 씨가 이야기 전원에 의하면 비엔날레 하는 조일상 씨가 진주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나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이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모든 사항을 의결 결정하는 기구가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나 사전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모두 다 진주시가 먼저 결정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은 거기에 화답하고 진주시 문화관광재단의 이사회는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결정 권한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행태로 진행이 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주문화관광재단 내부도 문제예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사무국장, 팀장, 대리, 주임 물론 진주시가 만드는 출연기관이기는 하나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 이해해요. 그러나 이러한 침묵을 계속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 침묵만 계속 하다가는 이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대표이사가 이런 것들을 막고 뭐 잘못된 부분이라면 대표이사가 목숨 걸고 나서 막아야죠.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욕들을 먹는 걸 막아줘야죠. 그게 조직이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진주시의 출연을 받는 기관으로서 진주시의 압박이나 요구에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행편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는 지난 3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본부장님 말씀드린 민간재단의 예산 뺐고 행사 뺐고 역사 뺐고 이게 진주문화관광재단이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고요. 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위한 길인지 정말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황 고문처럼 황 대표처럼 그렇게 되면 또 다음에 제3의 문화관광재단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면 모르죠. 네? 또 제3의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모른다. 왜? 진주시가 예산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만든 거잖아 이게. 그러면 만약에 또 그 대표가 그럼 대표나 누가 문화관광재단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뭐 할 경우 또 다음에 와서 또 진주시의 입장대로 안 할 경우에 또 제3의 또 문화관광재단을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문제죠. 걱정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참 쉽게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 이게 일종의 발거리 원칙이라 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게 DJ 대통령 때의 이야기인데 그게 문화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최고의 정책이죠. 근데 그게 그런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 보면 정말 문제라는 거죠. 예산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고 또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세상이 그러니까 뭐 입 닫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할 거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면 그렇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에 팀장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전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직 그러니까 재단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이 재단법인이 아니 재단이면 이게 재물 제자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만든 단체인데 그러면 독립을 하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뭐 사실상 예속돼 있는 단체인데 사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같은 임석 대표가 이제 하고 있는 걸 알고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관광재단을 만들었고 사실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지역 소멸 1순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으로 강진군을 살려야 된다라는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 재단의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라든 이런 걸 사실 강진군으로부터 독립이 됩니까 그게? 독립의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그 대표이사가 지역의 강진군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관광 정책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후원을 한다는 거죠. 정권을 갖고 있는 정권을 갖고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그러나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경우에도 물론 절박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절박함은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간 재단으로서의 역할 혹은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뭐 거의 진주시가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진주 이래라 하면 이래라고 저라면 저래라 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민간재단이 아니잖아요. 출연기관이죠. 진주시 공공재단이죠. 공공재단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진주문화예술재단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그 출범 초기에 굉장히
그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지역의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진주시가 해도 그만한 혜택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진주문화관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은 혜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나마 아주 작은 근거라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그러한 일을 하자고 저는 만든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진주의 문화와 관광에 있어서 뭔가 우리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관광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내고 창조해내기를 바랬는데 실질적으로 진주시가 하고 있는 그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좀 이 독립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자세도 저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셌나요? 너무 세지. 근데 저는 이거 재단이 생길 때 그 예상했던 부분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황 대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뭐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 요 재단을 만들어질 때 그 예상했던 부분이 내가 이겁니다. 굉장한 진통을 겪을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제뿐만 아니고 옆에 있던 동료 기자들도 다 그렇게 느꼈고 과연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생길 때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그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보다 더 나을 것이냐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죠. 이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느껴지고 있고 황 대표가 내고 다른 부분이 그거잖아요. 내가 처음에 이 두 개의 문화예술재단이 지역에 필요한가 부분 황 대표는 왜 민간재단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처음부터 이야기해왔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그 차이점은 어떤 그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점차 의견을 좁혀가고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진주문화예술재단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그 통합 논의는 사실은 밀실 논의거든요. 사실 밀실 논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논의들이었기 때문에. 절차는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보다 앞서 그런 이런 논란이 벌였던 그 창군의 경우를 보면. 진통을 그 답은 나와 있다. 답정너처럼 그렇게 결론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진통을 겪어야 될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저는 진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진주시가 출연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처음 밝힌 그 목표와 목적 사업들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진주문화예술재단은 현재로서는 진주난강 유동축제라는 축제를 개최하는 전문 단체로서 어떤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낳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은 축제를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 이대로 가가지고 안 되겠고 통합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여론이 좀 일어나고 하면 적법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가지고 좀 이런 통합 논의도 한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주문화관광재단 이야기는 뭐 할 게 사실 굉장히 많기는 한데 열변을 토하네. 오늘은 저는 그 문화관광재단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제가 뭐 폄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그 존재 자체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클리 이슈 파트 2는 마칩시다.
빨리 마치고 싶어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이제 뭐또 아는 거 없어요. 다 이야기 말씀 다 나고 해서. 예. 진주 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한 파트 2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